자, 오늘 아침 10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기습적으로 경찰 특수단에 출두했어요. 자, 그가 왜 이렇게 출석을 기습적으로 했을까? 기습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수도권에 있는 각종 형사들을 다 긁어 모아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지 않을까 예상되던 상황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제발로 걸어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금 알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박종준 경호처장은 원래 경호차장도 했지만은 2010년대 초반까지 경찰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역대 한국 경찰 중에 최고 엘리트였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치안정감, 그러니까 경찰 서열 2까지 올라서 경찰청 차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통 체포를 서두르면서 정권에 협력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또 특수단의 또 경찰청 현 차장의 까마득한 선배지요. 그가 결국은 이제 경호처장까지 되면서 이런 불행한 일에 휘말렸어요. 원래 이분은요, 굉장히 점잖고 또 범생이에 가까웠다. 그냥 엘리트, 머리 좋은 엘리트 범생이었는데 왜 저 사람이 대통령과 같이 옥세하겠다고 스스로 입장을 밝히는 경지까지 갔나?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찰 내부에서는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쯤에 1000여 명의 형사들을 동원해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을 하면서 한남동 관저에서는 엄청난 난투극이 벌어지고 결국 유혈 사태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죠. 또 더 나아가서 자, 엊그제부터 계속 1차에 막았었던 경호처 직원 26명의 신상을 파악했느니 또 관저에 MZ세대 경호원들이 동료하니 하면서 선무 공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끌어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재명이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찰청 차장, 공수처장 또 더 나아가서 경찰청 특수단 단장들을 조인트 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호영 경찰청 차장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경찰 특수단 단장인 우종수 등이 거의 이재명의 개가 되다시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경찰 내부의 생리와 법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기습적으로 경찰에 출두해서 지금 1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박종준 처장은 지금 1차 소환장, 2차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이제 3차 소환장까지 발부되어 불응하면 제일 먼저 박종준 처장부터 또 그를 따르는 차장, 본부장 등 다수를 체포하고 그 다음에 무력화된 경호처를 내치고 윤통을 체포하겠다. 지금 그렇게 공수처나 경찰이 작전을 짜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변호사를 선임한다 했을 때 반응이 좀 제가 왔어요. 쎄했어요. 이거는 뭔가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습 출두를 했어요. 자, 출두하면서 기자들한테 말도 좀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포토라인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체포영장이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어떤 경우든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내도록 요청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받는다라는 전제로
대통령이 지금 법원에 출두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랬지만 자기 주장에 맞는 답을 구하지 못했고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서 지금 오늘 응하게 되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누가 경찰을 존중하겠는가? 그러면서 경찰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찰을 살짝 띄워주면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는지, 즉 민주당이 지금 박종준 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박종준이 내란죄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경호처장의 직권 남용 금지법까지 내겠다고 하고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 생각은 수사 과정에서 밝힐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윤통 체포영장이 적절히 발부되었는데 왜 막고 있냐라는 질문에 그건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는 문제다.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 하면서 법원이 지금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대한 통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라는 지적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있은 이후에 법원에서 기각했다. 자, 체포영장 집행 전에 기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의미한 일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박종준 처장의 요지를 보면 정부기관 간의 유혈 사태는 안 된다. 최상목의 중재를 요청했다. 국격에 맞는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할 말을 다 하겠다. 아마 수사 과정에서 박종준 처장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법을 빠삭하게 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반격하고 이 박종준 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격을 할 거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차장이나 또 본부장 등의 입장을 자기가 다 대신해서 말하겠다. 일종의 총대를 메고 들어온 거죠. 호랑이 굴러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박종준 처장이 윤통과 윤통 변호사 측과 상의를 안 했을까? 100% 상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를 찌르는 한 수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던졌다고 봐요. 10시에 출두할 때까지 아무도 어느 언론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수사 과정에도 할 것이고 들어올 때도 그렇게 말했고 나가서도 그렇게 말할 거고 또 본인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오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공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경찰 현 수뇌부들이 마음 같아서는 박종준 처장을 긴급 체포해서 영장 없이 일단 가두는 방법으로 하고 싶을 거고 아마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쪽에서는 오다가 그렇게 막 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을까요? 소환에 출두했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늦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자신이 최상목 대행의 대행, 자 형식상 최고 권력자에게 국가기관 간 충돌을 반대하며 중재도 이야기했고 또 윤통과 윤통 변호사 측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람을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긴급 체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박종준 처장이 지금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는 차장이 경호처장 직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의 핵심적인 워딩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는 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제3의 장소에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든지 아니면 방문 조사하든지 서면 조사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에만 급급해서 망신 주고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을 보게 하는데
매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경호처나 경찰 특수단은 1000명이나 되는 형사, 그것도 무슨 마약부터 뭐 조폭, 그리고 뭐 빨갱이 잡는 광수대, 기동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투입해서 무력 충돌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이 자신들의 최고 수뇌부를 체포해 가려는데 거기서 아이고 뭐 체포해 가시오 하고 내놓겠습니까? 결국은요, 몸싸움을 하다가 그것이 유혈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유혈 충돌이 되면 틀림없이 이건 경호처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덮어 씌우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요, 윤 대통령이 수갑 차고 끌려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이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유도하는 듯한 지금 체포를 빨리 하라고 저렇게 닥달을 했다고 봅니다. 이 닥달도 우습지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닥달할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 체포를 그렇게 시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박 대통령은 물러나고 나서 조사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체포라는 것이 엄청난 쌍방간의 유혈 사태를 몰고 와서 그 책임을 갖다가 이제 경호처와 윤통측에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사실 유혈 사태가 나면 저렇게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거기에 법적 하자도 있고 공수처가 내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시비도 있고 또 경찰에 그런 권한을 넘겨받는 과정이 정당한가라는 시비도 있고 또 윤통을 갖다가 저런 방식으로 체포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시비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체포하려고 저렇게 날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이 상황을 초래한 자는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유혈 사태가 공수처의 도발로 시작되었다고 덤터기를 씌울 거고 언론을 저거들이 장악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또 언론들이 보도할 가능성도 컸어요. 그래서 지금 박정준 경호처장이 10시에 체포영장 집행 임박 시점에서 경찰에 출두해버린 바람에 경찰청 특수단이나 공수처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버렸다. 그래서 한 방을 때리려고 단단히 지금 준비하고 필요하면 유혈 사태까지 이끌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갑자기 적진을 찾아가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최상목 대행한테도 부탁했다. 또 윤통 쪽에도 조금 물러서서 서로 간에 조사를 받는 부분에 조정하기를 부탁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체포영장 집행의 당위성이나 또 그것이 이 순간에 옳은 절차인가에 대한 문제가 등장해 버렸어요. 자,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종준 처장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서 분리시킨다? 제가 봤을 때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아프리카 수준의 나라로 전락하는 무법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나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경찰의 소환에도 응했고 변호사까지도 선임했다. 자, 지금부터는 너네들이 이제 자중할 때 아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참으로 잘한 일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수처 경찰 특수단 앞에 큰 불똥이 떨어져 버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체포하기도 당장 사람들을 넣어서 체포를 시도하는 것조차도 지금 논리적으로 또 명분적으로 상당히 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출두 잘했어요.